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근쌤이에요.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증산작용과 광합성이 어떤 관계인지 그래프 자료 그리고 그림 자료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증산작용과 그리고 광합성 산물의 이용 이 두 가지 활동지를 했는데 오늘 배울 증산작용과 광합성에 대한 활동지는 따로 여러분들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활동지 중에서 2-1 물의 이동과 증산작용은 프린트가 있는데 활동지 뒷장에다가 간략하게 전달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증산작용과 광합성의 관계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자, 여기 보면 X축이 시간이고 그리고 Y축이 증산량인데요. 증산량은 쉽게 말해서 증산작용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증산작용의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면은 시간이 아침 그리고 낮 그리고 저녁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증산작용은 어떻게 변하냐? 자, 보시면은 해가 떠서 온도가 오를수록 점점 증가를 하다가 이 구간에서는 최고치를 찍고 그리고 해가 점점 저물어감에 따라 낮아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이 증산작용의 양이 해가 뜨고 지는 것과 연관성이 있구나, 그래서 뭔가 광합성과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감을 잡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우선 먼저 증산량이 가장 활발한 시간대를 볼게요. 대략 12시부터 이렇게 14시까지 오후 2시까지 좀 높게 나타나고, 좀 멀리 보면은 여기 12시부터 15시까지 높게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시간에 따라서 증산작용의 양이 바뀌는데 점심시간, 낮 시간에 가장 높은 증산작용의 양을 보인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낮 시간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빛이 어떨 때요? 빛의 세기가 가장 쓸 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침 시간, 이 구간은 뭐예요? 빛이 이제 증가하기 시작하는 구간이고, 낮 시간에 빛이 가장 증가했다가 그리고 점심 넘어가면서 해가 점점 저물어가면서 빛의 세기는 감소가 되는데, 이러한 빛의 량과 증산작용이 연관성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본격적인 내용을 앞서서 증산작용과 광합성에 대한 뜻을 한번 적어볼게요. 우리 증산작용은 어떤 거였어요? 식물의 잎에서 어떤 게 물이 바깥으로 나가죠. 물이 무엇을 통해서? 기공이라는 구멍을 통해서 잎 밖으로, 즉 외부로 방출되는 현상을 바로 증산작용이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광합성은 뜻이 뭐였어요? 광합성은 식물 잎에 있는 엽록체에서 식물이 빛을 이용하여 뿌리에서 흡수한 물 그리고 기공에서 흡수한 이산화탄소를 통해 뭐를 만들어요? 스스로 양분이 포도당이었죠. 포도당과 그리고 뭘 방출해요? 산소를 만들죠. 양분과 포도당을 생성하는 과정을 바로 광합성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공통점을 보면은 증산작용은 잎에서 물이 방출이 된대요. 자, 이때 물은 기체이기 때문에 방출되는 곳이 어디였어요? 증산작용에서 물이 바깥으로 나가는데, 바깥으로 나가는 곳이 기공이었죠. 즉, 기공이 닫혀 있으면 안 되고 기공이 열려 있어야 이 기공의 구멍을 통해서 물이 바깥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광합성에서도 역시 들어오는 게 있고 나가는 것도 있는데, 지금은 광합성을 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볼게요. 이산화탄소. 왜냐면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볼 건데, 자, 이산화탄소는 여러분들 안으로 들어와야죠. 무엇을 통해서? 역시 기공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고, 따라서 기공이 열려있는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한 가지 눈치를 챌 수가 있는 게 증산작용을 하려면 기공이 열려있고, 이 열린 기공을 통해서 물이 빠져나가요. 근데 기공이 열려있으니까 마찬가지로 광합성이 필요한 뭘 흡수한다? 이산화탄소 역시 흡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증산작용이 지금 활발하게 일어나요. 이렇게 낮 시간에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거는 기공이 어떻다? 기공이 열려있다라는 거예요. 기공이 열려있다라는 거는 이산화탄소의 흡수가 그만큼 활발하다는 거고, 활발하기 때문에
뭐하다? 이산화탄소 흡수가 활발하다는 거는 광합성에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죠. 왜냐면 이산화탄소가 계속 흡수되고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여러분 증산작용의 의의가 뭐였어요? 저번에 기억나나요? 증산작용은 바로 무슨 이동? 네, 물이 뿌리, 줄기, 잎으로 이동하는 물 이동의 원동력이 된다 그랬어요. 왜냐? 물이 뿌리, 줄기, 잎으로 이동을 하는데 잎에서 증산작용을 통해서 계속 나가면은 이 부족한 양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뿌리에서 물을 흡수를 하고 계속 뿌리, 줄기, 잎으로 물이 이동할 수 있다고 해서 물 이동의 원동력이 된다고 그랬고, 물 역시 광합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을 계속 흡수한다는 거는 역시 광합성이 증가하는 요인이 되겠죠. 우리 광합성이 필요한 게 여기 있는 물, 그리고 여기 있는 이산화탄소, 한 가지는 빛이었는데 지금 낮 시간이고 빛이 많죠. 즉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기 때문에 따라서 뭐가 증가한다? 광합성량이 어떻다? 증가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증산작용이 활발한 낮 시간일수록 뭐가 증가한다? 광합성도 증가하기 때문에 광합성량도 증가하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광합성 따로, 증산작용 따로 봤다면은 이 둘 연관지어서 이해를 하면 된다라는 걸 선생님이 알려드리고 싶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증산작용이 가장 활발한 이 시간대에 증산작용뿐만이 아니라 모두 활발하다. 네, 식물에서 일어나는 광합성이 활발하기 때문에 광합성량도 가장 많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해보니까 크게 어렵지가 않죠? 간단합니다. 증산작용이 활발하다는 거는 기공이 열려있다는 뜻이고, 기공이 열려있다는 거는 광합성이 필요한 뭐를 흡수한다?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기공이 열려있어서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거는 뿌리로부터 계속 뭐가 공급이 된다? 물이 공급이 된다. 그리고 이게 낮 시간이기 때문에 빛도 계속 흡수를 한다. 즉 빛, 이산화탄소, 물이 활발하게 공급이 되고 적당히 유지가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광합성량이 증가한다. 결론적으로 뭐라고 할 수 있다? 여기 한번 적어볼게요. 따라서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조건에서는 마찬가지로 광합성량도 활발하게 증가한다. 이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림이 있는데요. 그림으로 한번 쭉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낮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뭐가 공급이 되고 있어요? 빛 에너지. 그냥 에너지를 E라고 써가지고 빛 에너지라고 하는데 햇빛이 공급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광합성은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포도당을 합성하는 과정이었죠. 그리고 이제 기공이 열려 있는데 따라서 광합성에 필요한 이산화탄소 그리고 배출되는 산소가 기공을 통해서 출입을 한다. 즉 여러분들 이산화탄소가 지금 흡수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물이 이동을 하는데 어떻게 이동해요? 지금 여기 있는 뿌리 그리고 올라가서 여기 있는 줄기, 그리고 줄기에서 여기는 잎으로 공급이 된다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뿌리에는 자연 털들이 많아요. 이러한 털들을 뿌리털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뿌리털이 면적을 넓혀져가지고 흙 속에 있는 물을 더 잘 흡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물관을 통해서 이동을 하는데, 잎에서는 뭐가 돼요? 증산작용이 뭐가 된다? 물 이동의 원동력이 돼서 계속 물을 밑에서 위로 끌어올리게 된다. 즉, 이 잎에서는 증산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두 가지예요. 밑에서는 물을 흡수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고, 그리고 외부에서는 이산화탄소, CO2를 흡수하게 되는 원동력이 돼요. 기공이 열려 있으니까. 이 상황에서 빛까지 활발하게 흡수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빛, CO2, 물에 의해서 광합성도 활발하다. 즉 증산작용이 활발하다는 거는 광합성 역시 활발하게 일어나는 조건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연관지어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구독. 자, 이번 시간은 이렇게 식물의 호흡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증산작용이 광합성과 어떤 연관성을 있는지 심화적인 내용을 다뤄봤는데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간단하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날수록 광합성도 어떻다? 활발하다. 즉 비례적인 관계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 이거에 대한 내용은 선생님이 간단하게 정리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는 정말 본격적으로 식물의 호흡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호흡이 어떤 뜻이고 이러한 호흡이
오늘 증산작용과 광합성을 비교했던 것처럼 호흡과 광합성은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고 어떠한 관계인지를 심도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모두 고생했고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만날게요. 안녕.